자동차 혁명이 언제부터 일어났느냐? 사실 모델 3서부터 저는 일어났다고 보는데 네. 그러면 2038년쯤 되면 완벽하게 전기차가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그리고 누구나 전기차를 구입하는 시대로 돌입을 할 거란 말이죠. 20년 후면. 20년 후 우리 나이가 몇이에요? 바둑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 가야 돼. 노인장 가가지고 그때 되면은 이제 몇 살 차이는 이제 의미도 없어. 그럼 이제 김드라가 어린 놈이 그러면 니나 나나 누가 먼저 죽을지 몰라 그러면서 이제 바둑두다가 멱살 잡고 싸우는 그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과도기가 점점 이제 성숙되면서 과도기의 혼란이 없어지긴 하겠으나 앞으로 최소 10년간은 오락가락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2025년까지는 대혼란기야.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미래를 보고 선택한다? 이건 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전기차를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올해 만족도를 유지하게 되면 2025년도부터 생각을 하시고, 지금 사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 생각 안 해.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당장 내 즐거움이나 내 경험이 좋아. 이러면 지금 사셔도 돼요. 후발 전기차들이 성능 개선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네. 아무래도 초기에는 뭔가 성능 개선이 빨리빨리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옛날 차들이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좀 낡아 보이기도 하고, 코나나 이런 게 가격이나 이렇게 400km가 넘는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직은 많지 않으니까 이제 향후 500km 나고 600km 나면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400km도 안 돼? 야,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타고 다니냐, 뭐, 이렇게 되는 그 느낌이 오는 순간, 이제 그 중고차값이 확 떨어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자율주행이 돼버리면 이제 자율주행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전기차들은 이제 심각해지는 거지. 대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기차가 내연차 이제 시장 퇴출하는 그 내연차만큼 떨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면 수요가 항상 부족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선은 유지를 할 건데, 그것조차 싫으신 분에게는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단단히 전기차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사셔야 돼요. 내가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할 건지. 그리고 전기차 지금 이용하실 분들은 어차피 완성화된 전기차 못 사요. 테슬라도 완성화 안 됐고 내연자동차 전기차는 완성화 안 됐습니다. 진짜 완성화된 전기차는 아이로봇에서 나온 것처럼 자율주행이 되면 그냥 내가 어디 목적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데려다 주는 게 사실은 완성화된 전기차란 말이지. 충전도 지가 알아서 되고. 그런데 요거가 달성되려면 적어도 레벨 4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되려면은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은 걸려요. 근데 저는 전기차 구입을 추천을 하는 편인데, 네. 제가 아이오닉 5가 나왔을 적에 바로 시승을 하러 갔어요. 네. 네네. 이걸 타보면서 느낀 게, 이게 내연차를 제가 타고 갔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그걸 타보는데 느낀 게, 반응이 너무 빨라요. 네. 그래서 시승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내연차를 타면 가속 페달을 밟으면 스로틀 바디부터 열어야 돼요. 그렇지. 그렇죠. 그것부터 열고 공기가 들어오고 공기 들어와서 매니 통해서 실린더 갔다가 폭발하고 터보가 터져서 또 제대로 부스트업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하고 그 다음에 토크 컨버터 지나서 기어 맞물리고, 바뀌고, 예, 맞아요. 드라이브 샤프트 갔다가 디퍼런셜 갔다가 샤프트 통해서 그 다음에 휠. 예. 배송 해주 청진 평양 뒷고 근데 얘는 전기 신호 딱 주자마자 즉시 모터, 그 다음에 샤프트, 휠. 그러니까는 이것만 해도 가치가 충분하지 않나요, 지금에서? 그렇죠. 맞아요. 항상 내연자동차들을 그 유통과정 많은 그 소매점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1차 도매점에서 못 뛰어먹고 2차 도매점에서 못 뛰어먹고 3차 도매점에서, 그래서 한 6, 7군데 거쳐가지고 오니까 500원짜리가 5,000원짜리가 되는 거야. 근데 전기차는 딱 유통과정이 2개밖에 없는, 말하자면 코스트코 창고형 매장이지. 싸잖아. 요즘 창고형 매장 다 가잖아. 코스트코 가면 난리지. 코스트코 간다고 해서 엄청나게 그거에 비해서 새로 세상에 없는 걸 주는 건 아닌데, 일단 이용하다 보면 합리성, 가격의 합리성과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코스트코에 항상 문제가 있다. 항상 코스트코에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코스트코의 문제가 뭐냐면 많이 사놓고 항상 버려. 네. 전기차의 문제가 뭐냐면 배터리에 너무 많은 소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연차들의 장점이 잘 녹아져 있는 전기차를 만약에 선택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이런 차가 좋아요.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주행거리가 지금도 이제 4km 넘게 잡히고 있는데, 실제 오너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400km 이상, 450km 정도 평균 간다고 하니까 주행거리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은 그렇게 크게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용량 자체가 95kWh니까 적게 갈 수가 없어요. 운전 환경에서.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또 아우토반 같이 뻥뻥 달리는 것도 아니고 가다서다 많이 하는데 무조건 400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 트론이 정말 조용하고 편하다. 지금까지 진짜 나온 조용하네. 전기차 가운데서 이 G80 다음으로 조용하고 편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SUV니까 차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제 롤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세단에 비해서 좀 더 울렁이는 거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 나면은 내연 자동차하고는 뭐 레벨이 완전히 다르네요. 아까 트럭 옆에 지나갈 때도 생각보다 조용하네. 살살 이야기도 다 들리네. 네, 이게 다 이중 차음률이 들어가 있고. 아, 이게 조용해서 음악 듣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음악 듣기 진짜 좋아요. 오디오 성능 괜찮은가요? 저는 솔직히 오디오가 지금 뱅앤올ufsen 들어가 있긴 한데 네. 뱅앤올ufsen 중에 밑에 거 같아요. 오디오 성능 자체는. 근데 원래- 이게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듣기가 좋아. 독일 브랜드가 오디오는 싼 걸 쓰더라고요. 이제. 왜 예전에 람보는 그랬잖아요. 오디오가 옵션이었잖아요. 아예 없고. 아, 네. 스포츠카는 가끔 그렇게도 해요. 왜냐면 배기음 들어라. 네, 배기음 들어. 네. 그리고 실제로 저도 12기통 탈 때는 오디오 안 들어요. 그냥 우두두두두두 그 소리가 음악 같아요. 근데 전기차는 들리는 게 없으니까 오디오가 있어야지. 그래도 좋은 오디오, 조용하니까. 이게 뭐 급에 비해서 이렇게 떨어지진 않는데요. 네.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아, 근데 이제 부각되는 게 방음이 되니까 듣기가 되게 좋아요. 오디오가 참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조용하게 들어야지만 오디오의 원래 소리가 감상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저 같으면 전기차를 사고 싶은데 SUV 이 사이즈가 거의 5m에 가까워요. 휠베이스도 2.9m 정도 되고 좀 덩치 있고 출력도 이게 300kW니까 400마력 정도 되잖아요. 그죠. 400 초반이죠. 420인가요? 계산해 보면 410인가 410 좀 안 되지 않나요? 네, 뭐 400 초반이네요. 그다음에 전기 모터의 특유의 토크 훌륭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용히 이렇게 멈춰 있는데 진짜 차음 잘 되는데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이 좋아요. 내연 자동차 좋아하는데 내연 자동차가 때로는 소리 때문에 진동 때문에 좀 짜증날 때가 있어요. 이게 좀 피곤할 때가 있어. 근데 이런 건 그게 없으니까 대신 이제 뭐가 좀 짜증나냐면 이 전기 모터 특유의 지하철 같은 소리는 좀 짜증나. 왱하는 소리요. 이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차의 고급성으로 놓고 보면 지금부터 조금만 더 줄이지. 아예 없애지. 네. 네. 그러니까 그 소리가 운전자한테 주의를 주는 게 아니라 앞 사람들 다른 사람들한테 나 간 차를 노티파이 하는 거거든요. 알려주는 네. 거거든요. 그거를 좀 막아놓지 소리를 안쪽으로는. 그러니까. 응? 근데 이게 일부러 앞뒤로 네. 스피커가 있대요. 네. 그래서 이게 창문을 내리고 조용한 데서 들으면 네. 이게 밖에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에 들리는 소리랑은 달라요. 이게 음. 안에 들리는 그 고주파 좀 이게 고속으로 가면 나는 그 소리가 아니고 그 좀 달라요. 그리고 후진할 때도 소리가 틀려요. 그 웅웅 소리가 앞 전진이랑 후진이 좀 달라요. 방지턱 괜찮은데? 네. 이 정도면 우수한 편이에요. 제가 기준이 높은 거. 기존에 타시던 차가 어떤 차셨어요? 저는 요거 바로 저는 임팔라 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기준을 잡은 게 얘가 고급차고 네. 네. 차 가격도 비싸니까 더 좋을 줄 알았었구나. 더 좋을 줄 알았죠. 독일 차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부드러운 영역을 아주 작은 얇게. 얇은 영역에서 끌어내요. 그러니까 요게 한계점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속방지턱이라는 게 아주 얇은 잔진동은 그 부드러운 이 영역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걸러지는데 그거보다 높은 가속방지턱은 그걸 이미 지나치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요. 네, 맞아요. 이게 저속으로 방지턱을 넘으면 좋거든요. 되게 부드러운데 이게 제가 30km 넘어가서 한 40km 가까이 딱 되면 탁 튀는 게 네, 많이 느껴져요. 꽝 거고 쾅 치는 것 같고 원래 그래요.
원래 네. 그 독일차의 정석이 과속방지턱 넘을 때 꽁꽝꽝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독일 브랜드의 스포츠카들, 예, 피어 스포츠카들은 높은 방지턱 보면 비명도 같이 나와요. 으악! 하고 속도 못 줄이는. 그거는 필연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차들은 잘 달리면서도 편한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명확했거든. 그리고 이 지금에 나오는 BMW든 뭐 아우디든 편하고 잘 달리는데 한 두세 대 전까지만 해도 편함은 다 잊었어야 돼. 이후 M3만 해도 얼마나 불편했어요. 딱딱했지. 아 근데 다이나믹 모드에 놓으면 네. 그게 오히려 더 나아요. 방지턱 넘을 때 느낌. 아, 그 딱딱한 그 느낌이. 근데 그냥 그게 이게 더 나아요. 왜 그러냐면 어설프게 후진동을 만들어내면 더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진동을 빨리 끝내는 거예요. 예, 그냥 툭 네. 하고 지나가는 네, 네, 게 차라리 낫더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막 스트레스 줄 때 조곤조곤 스트레스 주는 것보다 한 번에 그냥 우악 지르는 게 낫듯이 그 논리예요. 그래서 이게 단단하게 조여주면 충격은 오더라도 그 다음 후진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진동이 한 번 오고 마는데 어설프면 이게 잔진동이 계속 남아가지고 계속 오글오글거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해 하는 거랑 같은 원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꽝 하는 게 별로 거슬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이나믹으로 해놓고서 다니시는 게 더 깔끔한 느낌을 받으시긴 할 거예요.